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통일교의 카지노 의혹 수사에 권성동 의원이 미리 경찰 수사 기밀을 통일교 측에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새로운 언론 보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이른바 지라시 수준,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정광재 의원님, 예. 한학자 총재님도 카지노 하시냐라고 통일교 측에 물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글쎄 이게 뭐 사안에 따라 봤을 때 굉장히 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은수미 성남시장 기억하시죠?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해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당시에 성남경찰서 경찰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려 징역 8년에 취해졌어요. 물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 사안만으로 징역 8년까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이후에 이권에 개입했었다라는 것이 가중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율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꼽혔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뭐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혹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뭐 통일교 2인자라고 알려진 이 인물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라서 단순한 풍문 수준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특검도 증거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정도면 또 새로운 수사가 한 가지가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 정도 구체적이라면 단순히 이른바 찌라시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는 경찰에서 누군가는 저 수사 정보를 당시 실세인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줬다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겠죠. 예. 사실은 경찰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이른바 인사와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뭐 군인도 인사 때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가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경찰이 어느 정부 부처 못지않게 인사청탁이 좀 심하게 과열되는 부처인 게 틀림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세다 그러면 자기 인사를 나중에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줄을 대고 그쪽에 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쪽에 어떤 요구도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이면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 안 됐을 거고 안 됐을 때이고 권성동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실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 나와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사실 저 사안만 놓고 볼 때. 예, 단순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 경찰 수사 상황을 전달했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럼 누가 권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느냐, 경찰 내부냐, 이것까지도 좀 뻗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022년 10월에 이 귀뜸을 해준 그 시기 당시에 춘천경찰서가 통일교 지휘부의 원정 도박 내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더 글쎄요, 더 지켜볼 만한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뭐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전 본부장이 예. 그 만약 실토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적시되어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아마 수사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정보가 흘러가서 혹여라도 흘러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수사 자체가 무마가 됐는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것까지 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에 큰 거 한 장 받았고,
그다음에 2022년 2월, 3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에 한학자 총재에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이제 귀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핵관 중에 누군가가 귀뜸을 해줬다더라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 출신 윤핵관도 있잖아요. 혹시 그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경찰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사에 돌입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물로서 누가 뭐 어떻게 벌을 받았거나 혹은 뭐 사건이 확실하게 수사가 되었다거나 이 얘기에 대해서는 결과물로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김영남 의원께 이것도 계속 김영남 의원께는 예측을 부탁하는 입장이 됐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제 소환하겠다라는 건 특검이 일정은 안 밝히는데 소환 방침은 여전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뭐 금품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 한 총재의 지시를 입증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혐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어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될 것이냐인데 자금의 원천적인 공급자 내지는 최종 결정자는 한학자 총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한학자 총재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던 뇌물죄 위반이 됐던 뭐 공범으로 이렇게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일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8일이라면 다음 주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